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4일 시민건강 논평입니다. 여러분은 아프다고 말하는 게 두려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고 있는 특별한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아프다고 말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 연구소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우리 건강 지킴이단이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청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한 해 동안 참가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아프면 쉴 권리와 건강할 권리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삶을 좀 더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밖으로 표가 나지 않게 자기 집안을 쓰레기로 가득 채우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장 강박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극심한 무기력의 증거였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현상의 이면에는 청년을 건강하고 활기차고 열정적이어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픈 청년은 자동으로 나약한 사람이 되고 조직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함 있는 존재가 됩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 스스로를 비정상으로 낙인 찍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은 아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들에게서 발견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고립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가족,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SNS도 활발하게 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고민은 나누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취업 걱정, 건강 문제, 관계 갈등. 이런 건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참가자 중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힘든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에게 부정적 감정이 전염된다. 나처럼 힘든 사람을 더 지치게 하는 건 민폐다. 그래서 서로 부담이 안 되는 수준까지만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위로받고 환대받아본 경험이 없는 청년들은 타인과 함께 사는 삶은 고통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은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혼자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청년들은 가만히만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SNS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찾습니다. 우울증, ADHD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약물 정보를 공유하고 대화 상대를 찾습니다. 둘째로 상담센터를 찾아갑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보일 수 없는 마음을 상담사에게는 감정의 바닥까지 쏟아내고 자기 컨디션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셋째로 정부에서 현재 전국 17개 청년 마음건강센터를 운영 중인데 이러한 공적 지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로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일률적인 프로그램 기간이 끝나버립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습관이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정해진 회차가 끝나면 중단됩니다. 셋째로 민간 상담은 비용 부담이 크고 어디가 믿을 만한지를 찾아야 하는데 이 자체가 또 다른 노동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왜 청년들은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사회에 살게 되었을까요? 둘째, 왜 건강한 것이 청년의 의무가 되었을까요? 청년들이 아픈, 그리고 더 아파지는 근본 원인은 불안정한 노동시장,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현실, 각자 도생을 강요하는 사회구조, 모든 결과를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시스템,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이러한 사회 구조에 있습니다. 아프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리고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시민건강 논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